10월 22일 수요일에 마감되는 입법 안내입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방사선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주인이 직접 안전 책임을 지거나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소규모 기관에 과도한 행정 재정 부담을 지우면 영세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자원이 풍부해 쉽게 대응하지만 이는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원에서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법적 책임이 강제되면 불필요한 소송 증가나 한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의료 다양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의료계의 집단 사직이나 휴진 시 필수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권을 사실상 제한해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정부가 필수 의료 기준을 임의로 확대 적용하면 의료계의 정책 반대 시 강제 노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임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함으로써 임대인들이 임대 사업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제한이나 환수 강화 조치가 임대 공급을 줄여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소득 증빙이나 계약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꾼이 정보를 이용해 타깃팅에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왜곡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우편 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차에 유산군송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차량의 예외 조항이 모호해지면 우편 업무를 핑계로 사적 용도나 불법 상업 운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자원의 사적 착취를 부추겨 부패를 키울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위탁업체가 정부 차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면 투명성 상실과 감사 어려움이 생기며 결국 국민 세금 낭비와 공공서비스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공부문의 투명성 원칙을 위배하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 집행이 정지된 자, 보석 중인 자가 도주할 경우 도주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주죄 강화가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속영장 발부 과정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야당 정치인이나 시민운동가에 대한 억지 구속이 늘면 이 법이 도주죄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 스캔들에서처럼 권력자가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법 절차 보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처벌 강화는 오남용의 문을 여는 문제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형사사건의 증가로 인해 단독 판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대법원 규칙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단독 재판 확대가 사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3심 제도의 공정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 명의 판사가 정치적 압력, 여당 로비나 외부 세력 개입에 취약해지면 사기 사건조차 편향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권 침해와 사법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증거 보전이 범죄 수사에 유용하지만 요청 기준이 모호해 경찰의 자의적 남용, 정치적 타깃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당 인사나 시민단체의 통신 기록을 사이버 범죄 명목으로 무차별 수집하면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범죄 수익을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 없이 몰수하는 독립몰수는 증거 기준이 약해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반대자의 자산을 범죄 수익으로 몰아가 몰수하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며 복구 절차가 복잡해 피해가 장기화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라지만 권력 남용 시 야당 자금이나 시민 자산을 타깃으로 삼아 억압 도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국내 고용량 데이터 트래픽을 사용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의 공정한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가 국내 통신사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반발로 콘텐츠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디지털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며 국내 플랫폼도 유사 규제 압박으로 혁신이 위축됩니다. 국제 무역 분쟁 위험이 크고 장기적으로 인터넷 생태계 불균형을 키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확대가 좋지만 외국인, 특히 중국계에게 동일 혜택을 주면 신분 위조나 불법 체류자가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공 세력 관련 불법 외국인이 주거 지원을 받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며.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세금 자료 활용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소상공인의 매출 소득 정보가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결탁단체가 정보를 정치 경제 목적으로 남용하면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감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법규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설 근거는 보안 취약을 키우며 결국 중소기업 신뢰 하락과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보건의료 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여 인력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교육 도입이 혁신적이지만 기술 미숙 시 오진이나 데이터 편향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소수자 의료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부 협력이 정부의 정치적 의도로 왜곡되면 실질 인력 육성보다는 형식적 정책 홍보에 치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료질 저하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며 기술 의존도가 과도해 인간 중심 의료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 포괄적이지만 지원 신청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뇌물이나 인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층 자녀가 우선 혜택을 받으면 교육 평등이 훼손되며 실제 저소득층이나 소외 청소년에게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리 미숙 시 예산 낭비와 프로그램 실패가 반복될 위험이 크며 장기적으로 첨단 기술 인재 육성의 본질이 퇴색하고 공공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주주 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 기재하고 회사가 이메일로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통지 편의가 있지만 이메일 주소 의무 기재로 데이터베이스 해킹 시 대량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싱 사기나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면 주주 피해가 막대하며 회사 책임 규정이 미흡해 소송 남발 위험이 있습니다. 고령 주주처럼 디지털 취약층에게 불리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법 준수 부담이 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 강화 없이 디지털화는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법 일부를 개정하여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현대적이고 통일된 한국어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용어 현대화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판례 해석과 불일치로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법률 전문가가 새로운 용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면 소송에서 약자가 불리해집니다. 변경 과정의 정치적 개입 시 특정 집단 이익이 반영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법 안정성이 흔들려 재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도된 쉬움이 오히려 불평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가 활성화를 돕지만 대통령령의 모호성으로 경미한 변경이 대규모 개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시장을 장악하면 기존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며 전통 문화 유산이 훼손됩니다. 감사 미흡 시 부패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소상공인 불이익으로 지역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의도된 유연성이 오남용의 빌미가 됩니다.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및 중재신청 금액 증액 제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재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규정 모호성으로 예산 증액 제한이 정치 로비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당 관련 분쟁에서 공공기관이 편향 중재를 하면 공정성이 훼손되며 외부 세력 압력으로 부정 판정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재 신뢰 하락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며 민간 분쟁 증가로 사법 부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정치 중립성 보장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개정안은 2억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를 명단 공개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체납 공개가 회수율을 높일 수 있지만 명단이 정치적으로 조작되면 반대 인사나 약자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기준 미흡 시 무차별 적용으로 프라이버시 유출 위험이 크고 단기적으로 사회 분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공정성 없는 압박이 오남용의 원천입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정치적 의도로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친중 정부가 이 법안을 악용하여 경찰을 정치적 도구로 쓸 위험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고액 및 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체납 방지가 목적이지만 출국 금지 기준이 정치적으로 확대되면 야당 인사나 비판자의 이동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습 체납 명목으로 경제 제재가 이뤄지면 표현 이동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며 국제 인권 기준 위반 논란이 됩니다. 부패 재산의 몰순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특정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회복이 중요하지만 강제 수사 몰수 권한 확대가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반대자의 자산을 부패 수익으로 몰아가 재정 압박하면 재산권과 공정한 재판권이 침해됩니다. 기준 명확화가 부족 시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며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대한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대한교육 이용권이 발급되어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외층 지원이 좋지만 가족과세 정보심사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용권 거래가 성행하면 부정수급 증가와 예산 낭비가 일어나며 교육 평등이 오히려 왜곡될
지속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3년간 고위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법치주의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높은 공직에 못 가게 하는 법입니다.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법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악법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면 후회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